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여주 시민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 제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열게 된 정례회의 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의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 방안,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방안,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 활용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시카고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종소득 및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시카고는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 없이 재개발을 지향하고 부담스러운 재개발을 지향하고 대신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문화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지역 내 예술가 단체에 대여해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한 결과 예술가들이 직접 활동함으로써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료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단체 행사, 토크쇼, 콘서트 등이 열리면서 지역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작품과 발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에게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며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여주시의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저이용 공공건물이나 공유지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회복지 기능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총을 비롯해서 민요총, 문인협회 등 여주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은 금전적 대가보다도 관객과 더불어 공감하는데 더 많은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대중교통의 근간은 경관선과 버스입니다. 경관선의 경우 여주와 이천, 강주, 성남, 서울권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경관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주의 버스 노선입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 자체의 효율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노선 이용자들이 대하게 되는 버스 노선도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 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다 같이 하는 지적입니다. 다른 지역 가서라도 여주시처럼 버스 노선도가 성의 없이 작성된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여주의 버스 노선도는 번호만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통적인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버스 노선을 체계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관선을 통해 시외버스를 통해 여주에 내리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여주의 버스 노선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타 지역 노선의 도시의 노선도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향후 대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되시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읍면동 사무소 편의시설 점검하고 2019년 7월에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장애인 이용 불편시설 해결 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여주시의회와 강변도로를 현장 점검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장애인 자율센터가 이동권 편의시설에 관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학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동 휠체어의 이동 환경이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수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충전이라 충전기 크기가 커지면서 전동 휠체어 강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전동 휠체어 강폭에 맞는 장애인 화장실 설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입문, 규격 등 다른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 앞 달팽이 언덕 주차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부터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의견 수렴이나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 문의를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법정 설계 기준에 충족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대책과 개선 기준을 여주시는 하루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경제성,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생활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척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를 법정 설계 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안일한 행정을 여주시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는 치매센터가 설립되어 치매 환자분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시니어 돌봄 체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급여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AI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한 행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촘촘히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형 노인 돌봄 시스템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추진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어머니처럼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의 저이용 공공 건물과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정미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 발의하신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여주를 넘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모금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부족해 시민회관, 소회의실 등 일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트뮤지엄 레어는 공모를 통한 기획 전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학생 등의 문화예술 동호 회원들이 연중 상시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고자 현재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한글시장 내 빈집 예술공간을 조성해 올해 9월 15일 개막 전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전시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은모래 유원진의 유휴공간인 나비박물관을 문화예술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부족한 전시공간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 실크 부지가 유휴공간 문화재상 연구공모 사업에 선정돼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향후 전시관 등을 포함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회의실, 강당, 체육관 등 공공자원의 개방 운영을 위하여 공유리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참고로 여주시는 금년 해당 시스템에 52개 시설 등록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까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문체부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4억 1,500만 원 규모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여주시는 예총과 민예총이 연합한 40여 명 규모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고 2021년 2월까지 공공장소 등의 창작 미술 작품을 제작 설치하여 여주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지원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은 올해 57개 사업에 12억 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38개 사업에 10억 3천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총 8개 사업 9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총 11개 사업에 18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시간표가 난해하여 노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면적이 인근의 이천시 및 서울시보다 넓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 여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48대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버스로 여주시 모든 지역을 운영하려다 보니 버스 한 대가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다개통 노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역의 경우 여주시 관할 시내버스의 대부분이 통과함에 따라 정류장별로 통과 노선 및 노선별 경유지가 많아 버스 정보 표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는 기점과 종점의 배차 시간, 주요 경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장 한글시장의 경우 여주시 전체 노선 124개 중 99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981번 노선은 경유지가 45개로 시가지 지역의 경우 한정된 공간 여건에서 통과 노선 및 경유지를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지역의 정류장에는 노선별 정류장 출발 시간이 표시된 시간표로 부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전광판은 8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버스 정보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으로도 버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선도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4차 여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하여 여주시의 시가지형 시내버스 시간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장애인 이동권 수준 및 개선 방안과 복지 증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주시 장애인 이동권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불법 주동차의 단속, 불법 광고물의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의 2배로 확대하고 즉시콜, 자동배차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함께 실시한 강변로 장애인 이동불편 로드 체킹 결과 두 곳을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부서의 확인 결과 현재 개선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점검사항 총 8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 1건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시청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주시와 유관기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에 감사드리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형 돌봄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 여주시가 접목하고자 여주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모사업인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응모하였습니다.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로봇 6대, 헬스밴드 20개를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위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그 로봇 6대라고 하셨는데 로봇 60대로 정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여주시 청산의 1층에서 2층 로비를 갤러리 같이 조성해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복합청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복합청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늘 오전에도 아까 이제 서강봉 부의장님께서 이제 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공무만 보는 청사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영무 빌딩에도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주시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좀 말씀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구비도 잘 안 돼 있고 또 여성 화장실도 여성 공직자 대비 아주 좀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죄송한데 의원님 저기 그 청사를 신축할 때 가능하지 않나. 현재 그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종합 행정타운의 모습으로 변모된 향후 여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계획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청사 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을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무슨 저희가 걸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복도나 네. 뭐 이게 회의실 벽면 정도인데요. 거기도 말씀처럼 최대한 예술 작품을 걸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또 우리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로 힘든 지역 작가들이 그 여주시 정책과 함께 하면서 좀 힘든 것을 타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네네. 개선되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보면은 동단이나 읍단위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풍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면 단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 마을 버스 정류장은 방풍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로 답변드리겠고요. 사실은 그 버스 정류장의 그 방풍 시설 이런 거에 그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 마을이 307개 정도인데 버스 정류소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일일이 이제 그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 안에를 매일 이제 점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아직 서서히 그렇게 확대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마을별로 주된 사용을 하는 게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급한 걸로 계속 의원님 말씀처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후에 사실은 유필선 의원님께서 사실 질문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실내 감염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좀 잘 됐던 시설도 잘 가동 안 했다. 이 말씀이시고, 금방 말씀하신 건 그 노약자에 대한 편의가 될 수 있게끔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한 방풍 또는 난방이거나 냉방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잘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차 간격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읍단이나 동단위는 이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그 질문에서 답이 사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행정 자체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이것은 헌법에 나오는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 그렇게 행정이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보장구 수리 차량 지원을
해주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의원님 요거 지금 오늘 질의답변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제가 바로 관련 제도를 살펴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가 고장이 나면 즉시 그 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바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그 점검 상황에서 개선된 부분을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면 담당 부서의 확인 결과 현재 개선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네네네. 지금 저한테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많이 와 네.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장에는 안 돼 있는 거 개선이 안 돼 아, 있는 걸로 네네. 사진이 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성의는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개인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